ITQ 엑셀 자격시험의 출제 예상 모의고사 1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시험지가 나와져 있는데요. 시험지를 받으시면 수험표상에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앞면에다가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할 때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에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시험장에 도착해서 수험자 등록을 하고 시험 시작이 되면 답안 파일을 저장한 후에 답안 전송하고 시험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순서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시트의 개수를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 자, 시트 추가 버튼을 2번을 누르셔가지고 시트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러면 시트 3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시죠. 이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1번, 2번, 3번 모두 같은 열너비 1로 고정하기 위해서 시트 3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2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글씨가 써 있죠. 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트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3개의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고정하기 위해서 A라고 써있는 열 너비, 그 열 머리끌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를 딴 데 놓으시면 안 되고 A라고 써있는 열 머리끌에다 마우스 놓고요. 오른쪽 누르시면 열 너비가 있습니다. 열 너비 클릭해서 열 너비를 1로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트 1, 2, 3의 모든 열의 너비가 1로 고정이 되셨고요. 자, 이제 그룹되어 있는 시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트 2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룹되어 있는 시트 이름 제목 부분에서 그룹이라는 글씨가 사라졌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이 없어야지 시트 그룹이 해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트 1 아래쪽에 시트 탭에서 자,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한글로 변경하신 다음에 제1작업, 그 다음에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이렇게 시트의 이름을 쓰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 3작업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3작업에 입력이 되겠죠. 저희는 1작업에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작업 시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답안을 저장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안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위쪽에 보시면 디스켓 모양의 단추가 있어요. 자, 파일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지만 이 디스켓 모양의 단추를 누르는 게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디스켓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찾아보기 단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시험장에서 어디에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ITQ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 아래쪽에다가 자, 위치 확인합니다. 내 PC의 문서의 ITQ 그 다음에 밑에 파일 이름에다가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 자, 우리가 아직 수험번호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1, 2, 3, 4, 5, 6, 7, 8 숫자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요. 나중에 수험번호가 나오게 되면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 그리고 저장.
저장이 됐나 확인하시는 방법, 저 위쪽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라고 나와 있으면 저장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1작업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1작업 시트를 클릭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1작업의 첫 번째 출력 형태 밑에 조건, 자, 교재는 159쪽을 참고를 하시고요. 조건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시트에서 A 열머리글과 1 행머리글 사이에 보시면 전체 셀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또는 빈 셀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A를 눌러도 전체 셀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 위에 글꼴을 맑은 고딕이 아니라 우리는 굴림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모 눌러가지고 굴림을 찾아도 되고요. 저희는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 글꼴이 굴림으로 지정이 되고요. 크기는 11포인트. 자, 그래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1. 자,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한 글꼴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가운데 정리는 클릭. 그러면 자, 조건에서 첫 번째 글꼴과 정렬을 지정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출력 형태 참고하셔가지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할 때 화면이 너무 작으면 입력하는 게 불편하시니까요.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굴리는 거 있으시죠? 굴리면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B4셀에다가 셀 포인터 맞추시고 자, 업체명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명 쓰신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셀 포인터가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작업의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빠르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작업의 자료를 복사해서 2작업, 3작업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작업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뒤에도 계속 오류가 반복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입력을 하고 한꺼번에 셀 병합을 해줘도 되고요. 입력하기 전에 셀 병합을 하는 게 나는 더 편하다. 그러면 셀 병합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업종, 제조를 쓰고 나서 다시 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때는 그냥 엔터 치시게 되면 자동 완성되시죠. 자, 대문자 IT, 서비스, 다시 또 IT가 나오죠. I만 쓰면 엔터, I만 쓰면 엔터, 서만 쓰면 엔터, IT.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있으면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출력 형태랑 같은 형태로 입력이 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오타가 나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가 틀렸네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주일. 자, 입주일은 날짜 데이터니까 날짜 데이터 형식에 맞춰가지고 자, 중간에 슬러시로 구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빼기 하이픈으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자,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줄 계약 기간을 입력하시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가로 열고 단위 연.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실 때 한 셀에 두 줄을 입력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줄 입력하고 Alt 엔터를 하셔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오타 나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작업에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조건에 맞춰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자, 나머지 서식 가운데 정렬 이미 끝났고요. 굴림에 11포인트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표에 바깥쪽에 테두리 선이 그어져 있는데 안쪽은 얇은 선이고 바깥쪽은 좀 두꺼운 선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바깥쪽 선 두꺼운 줄, 아래쪽에 요약 정보의 바깥쪽 선 두꺼운 줄, 그 다음에 대각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어때요? 셀을 병합한 부분이죠. 그래서 셀 병합부터 이제 요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끝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자, 우선은 셀 병합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2016년 지금 자료 입력했는데 가운데 정렬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나가 있죠.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입주층 그 부분까지 이거를 한꺼번에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 따로따로 잡아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B13부터 D13까지 잡아서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글자가 다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글자가 잘리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에는 전체적인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간격을 지정하는 방법은 열과 열 사이의 경계에다 놓으시고 포인터가 양쪽 방향 화살표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C와 D를 한꺼번에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열 머리글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범위 잡으시고 사이에 놓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격을 같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는 보증금 그 공간부터 어디까지? 순위 부분까지 잡아가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하나 또 남았죠. 여기에 대각선 그어야 될 부분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되면 병합 부분이 다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전체 셀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지정하시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클릭, Shift 누르시고 마지막 클릭. 이렇게 전체 셀을 범위 잡고, 자, 위쪽에 보시면 셀 테두리에 긋는 단추 있으시죠? 먼저 옆에 세모 눌러서 자,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요. 자, 전체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뭘 하냐면, 자,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바깥쪽만 굵게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줄만 잡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시고, 자, 아래쪽 요약 부분만 잡아서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부분 대각선 남아있죠. 대각선 그 부분 잡고,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에 가시게 되면, 자, 위쪽에 테두리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 대각선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이 테두리 선을 그어줬는데요. 자, 아까 보셨듯이 첫 번째 조건에 지금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입주층 있죠? 입주층이 지금 숫자인데 입주층 부분이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자, 입주층과 또 뭐죠? 계약 기간도 있죠. 계약 기간. 자, 하나의 셀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셀 범위를 잡을 때에는 첫 번째 범위를 드래그 잡고요. 키보드 컨트롤 누르시고 드래그. 아니면 따로따로 범위 지정하셔가지고 서식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위쪽에 형식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옆에 세모 눌러가지고 숫자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서식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는 어느 부분이냐면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예요. 자,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시거나 첫 번째 클릭, Shift 누르고 마지막 클릭. 자, 회계인데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앞에 원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퍼센트 앞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회계 형식인데요. 자, 돈 표시가 그려져 있는 회계 형식 옆에 세모를 누르셔가지고 지금 원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결과 적용했을 때 이렇게 샵 표시가 나오는 이유는 공간이 좁아서입니다. 이럴 때는 자, 열머리끌 G열과 H열을 같이 잡으셔가지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주시면 되고요. 지금 간격 넓히고 나서 보니까 뒤에 점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지금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 숫자 범위 잡은 상태에서 위쪽에 자릿수를 줄여줍니다. 그 옆에 있는 자릿수 줄임 늘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가 뒤에 소수점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및 회계서식 오른쪽 정렬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동그라미 제목 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진행하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요 행 높이를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1, 2, 3 잡으시고요. 1행부터 3행까지 잡아서 이 부분은 제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행 높이를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행 높이를 25로 지정합니다. 25 확인. 그 다음에 4행은 행 높이를 32로 지정을 하시고요. 32 확인.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내용 부분은 전체 잡아서 자, 행 높이를 22로 지정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행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서 계약 기간, 뭐 입주일 조금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임의로 셀 열과 열 사이의 경계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열과 열 사이 경계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열의 가장 긴 문자열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두 번째 제목 부분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조건 되어 있고요. 교재는 159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삽입해서 자, 도형으로 갑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사각형의 세 번째 마우스 올리시게 되면 말풍선이 뜨는데요. 확인하시고 똑같은 모양 찾아서 자, 클릭 드래그해서 문제와 비슷한 크기와 위치에 이렇게 도형을 그려줍니다. 지열 한 중간 정도 위치가 되죠. 자, 그려주시고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가셔가지고 오프셋 오른쪽.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여기가 됩니다. 오프셋 오른쪽.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이 2020 임대 계약 현황을 입력하래요. 그러면 별도의 뭐 커서를 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선택된 도형 안에 글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0 임대계약 현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자, 글꼴을 어떻게 하라냐면 홈으로 가셔서 글꼴을 굴림 크기를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그 다음에 굵게는 굴림 밑에 있는 첫 번째 가가 굵게죠.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노랑으로 해주시고요. 그 외 나머지 글자가 가운데 위치로 가는데 가운데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위, 아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 기준 가운데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글씨를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 세 번째 이미에셀의 결제란을 만들어 그림으로 복사기를 이용해서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 자, 이렇게 결제란을 만드실 때에는 뭘 주의하시려냐면 기존에 표랑 겹치지 않게 자, 그 부분을 피해 가지고 만드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은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디부터 결제부터 담당 팀장
부장. 그렇게 잡아서요. 먼저 모든 테두리로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글씨 써야 될 부분 조금 넓혀주고, 그런 다음에 결제 들어갈 부분은 어때요? 얘가 좁아야 되겠죠. 좁게 해주시고, 두 개의 셀을 어떻게 해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제가 들어가니까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 제, 그리고 그냥 엔터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너무 넓다 싶으면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담당,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그 부분을 범위 잡으시고요. 저 위쪽에 도구에 보시면 가위 밑에 이렇게 복사가 있는데요. 그냥 복사하시면 안 되고 옆에 세모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클릭, 그리고 그림 복사 창이 뜨면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사한 내용을 어때요? 저 위쪽에 가서 넣어주셔야 되죠. 들어갈 위치에서 클릭해 셀 포인트 맞추시고요. 붙여넣기 단추를 그냥 글자가 아닌 그림에서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제란이 들어오죠. 책의 시험지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결제란을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범위 잡아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번 삭제하고 나게 되면 다시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기 전에 삭제해도 될지 확인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단추 삭제 눌러서 자, 확인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조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처리를 하셨냐면 지금 세 번째 결제란 만드는 거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B4부터 J4, G14, I14 영역에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자, 주황 채우기 할게요. 샥 범위 잡아가지고, 자, 채우기는 물감통이죠. 물감통 옆에 세모 눌러서 주황.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업체명과 계약기간. 떨어져 있으니까 업체명 클릭, 컨트롤 누르시고 계약기간 잡아서 자, 이렇게 주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계약기는 좀 작은 듯한 느낌이네요. 조금만 넓게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자, 결제란도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이래서 자, 이제 배경색 채우는 부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부분 나와 있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업체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자,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유효성 검사 여기 업체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이 업체명의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해당 셀 클릭하시고, 자, 유효성 검사 어디 있냐면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자,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원본이 있는데 이 목록에 들어갈 부분이 어디인지 범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아래쪽에 있는 셀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업체명 무림부터 삼성 CNC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업체명 옆에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기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책하고 똑같이 첫 번째 데이터 무림을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끝났고요.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D5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층을 표시하시오. 얘 1층 이렇게 표시되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입주층이 있잖아요. 입주층이 숫자만 섞여 있는데 여기 뒤에 층이라는 글자가 추가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맞추냐면 자, 범위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단추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위쪽의 항목 중에서 뭘 선택한다?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형식을 지정하는 거라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형식 코드가 다양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리셔가지고 샵 콤마 샵샵 0 숫자. 자, 그 뒤에다가 층이라는 문자를 추가할 거라서 따옴표 하시고 층. 그러면
보기 부분에 이렇게 숫자 뒤에 층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 숫자 뒤에 층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 볼게요. 자,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 보증금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자, 그럼 이름 정의 해보도록 할게요. G5부터 G12. 자, G5부터 G12 범위 잡으시고요. 이쪽에 이름 상자가 있죠? 이 부분 이름 상자. 자, 그 부분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보증금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 쓰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자료 입력하고 서식 지정하는 것까지 끝났는데 여기에서 함수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라고 했고요. 함수 말고 1에서 6번까지 아래쪽에 문제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끝나고 이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으시냐면 업체명 밑에 있는 무림부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자, 부분을 범위로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만족하면 거기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는 거죠. 자, 범위 잡은 상태에서 자, 위쪽에 홈으로 가시고요.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자, 밑에 새 규칙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새 서식 규칙이 나오면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을 해주고요. 자, 밑에 수식을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조건이 뭐냐면 월 임대료가 자, 월 임대료 첫 번째 데이터 클릭 그러면 그 셀 하나만 선택되고 지금 그 수식 들어간 부분이 $H, $O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달러 표시가 앞뒤에 다 붙어 있으면 열이름 앞에 행기름 앞에 붙어 있게 되면 그 셀 하나만 지정한다 그랬고요.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월 임대료를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 키보드 F4 눌러가지고 달러가 어디에만 붙게? 앞에 $HO 즉 열로 고정이 되고 행은 계속 아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 5에는 달러를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16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하시고 1600000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을 지정해야 되겠죠. 자, 서식을 클릭을 해서 서식은 글자 색깔을 어떻게 해라? 파랑으로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해라.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다시 확인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만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또 샵 표시가 나오는 경우는 좁아서 그런 거죠. 간격을 넓혀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까지 지정을 해서 제1작업에서 서식 작성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